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생소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7개월 차 근무 중인 이은서라고 합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준서라고 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전 있는 회사라고 느꼈고 또 지역과 연고도 있어서 친근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배우고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통상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물류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가 97%가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때 항만에 대한 매력을 느꼈으며 관련된 전공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YGPA에서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YGPA에 있는 직원분들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인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직장이라면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상생소통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나 기관 홍보 그리고 또 사회공헌 업무를 크게 맡고 있습니다. 저는 물류전략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광양항을 중심으로 부두 운영을 하고 물류 전략을 세우는 부서인데요. 스미스를 활용한 선박 입출항 관련된 정보나 항만시설 사용 신청에 대한 업무를 확인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고지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재난안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여수항과 광양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관리해서 여수항과 광양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혹시 본인의 합격 취업 준비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NCS와 전공시험 관련해서 역사학을 전공을 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 이제 전공이 좀 달라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행도 좀 다녀오고 머리도 좀 식히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좀 킵고잉 해갔는데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 때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NCS는 매년 다양한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 최대한 다양한 출판사의 문제를 풀어보며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고 맨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사실 정답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반복적인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답률을 점점 올리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운동을 하라는 그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다소 늦은 나이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체력을 기를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하우라면 자기소개서를 좀 공들여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썼던 기법이 저는 스타 기법이라고 해서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렇게 4가지로 경험을 구조화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필기 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면접관한테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상 질문을 미리 드린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면은 단순히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도 입사할 때 기준으로 나이가 36살이었어요. 새롭게 이직을 준비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느꼈던 건 진짜 블라인드 면접이 맞구나 라고 느꼈던 게 진짜 나이 때문에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서 근데 나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뭔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늦지 않았다고. 혹시 면접 때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좀 소외된 친구들을 조직이나 무리로 이끌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또 대학 시절에 또 축구 동아리나 아니면 스포츠 동아리 같은 걸 하면서 과 내 친구들이랑 같이 돈독하게 지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또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살면서 했던 도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인도네시아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을 말씀드렸고 이 경험이 제가 입사를 했을
했을 때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로 이끌어내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수광양흥망공사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역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산업을 다변화시키고 해양 관광 사업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들으신 면접관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합격 시그널 같은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렇게 합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4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나 스펙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었는데 항만공사 인턴을 통해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또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 항만공사에 대한 정보나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부터 좀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인재상을 바라고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했던 경험들을 정리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자기소개서를 아무 준비도 없이 적으려고 하니까 제가 무슨 경험들을 했었는지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미리 이렇게 한번 구조화를 시켜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고 어떤 업무와 연관을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또 정리해뒀던 경험들 덕분에 면접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좀 더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간절함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최근 뉴스나 아니면은 경영 보고서 같은 걸 읽어보고 제가 얼마나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그런 것들을 열정을 보여드리려고 했었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 완전히 항만과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랑 연관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할게요. 업무 메신저 100개 받기 아니면 부재중 전화 30개 받기,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업무 메신저 100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재중 전화 30통은 뭔가 한 명씩 다 전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업무 메신저 100개는 그냥 메신저 로그아웃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제가 로그아웃이 돼 있으면 메신저가 100개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는 어려운데 선배가 친절하거나, 또는 업무는 쉬운데 아무도 안 알려줌,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업무는 어려운데 선배가 친절한 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아무리 쉬워도 저한테는 사실 아직 다 너무 어려운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좀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고, 업무는 어렵더라도 가르쳐주시면 배울 수가 있으니 저도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 메일 제목 오타 대 업무 메일 첨부 파일 누락,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업무 메일 제목 오타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막 오타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둘 다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뭔가 오타를 냈을 때는 다시 이렇게 공지를 안 드려도 그냥 오타 났구나 이렇게 넘어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첨부 파일을 안 보내면 다시 메일을 공지하고 다 그거 모두가 알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전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 임직원 여러분, 오타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저는 선배한테 밥을 얻어먹은 일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지역에 있는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가지고 여수항만공사를 견학하고 이전에 24년도 신입사원분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우리 회사를 들어오시면 점심을 사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저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특성상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항만시설 사용료 고지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지 방법에서 기관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전자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로 받을 때 저희가 이걸 EDI라고 하는데 제가 그 민원 전화분이 갑자기 이다영님을 찾길래 저희 회사에 이다영님 없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EDI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상생소통부에서 뭐 기관 홍보나 이런 업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서울에서 바다의 달 마라톤 행사를 하고 또 홍보 캠페인도 펼쳤는데 그때 엄청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여수광양 항만공사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영상이 따로 하나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홍보네요. 혹시 이제 여수광양 항만공사 입사하면서 느낀 회사의 뭐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광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업 건물을 좀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외관적으로 봤을 때 멋있고 또 웅장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회사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또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햇볕이 완전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면서 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온실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인사 발령이 뜨잖아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면서 나에겐 어떤 일이 좀 잘 맞고 스스로에 대해 좀 알아갈 수가 있는 것 같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제가 취업을 했을 때 면허도 없었고 차도 없었는데 그 항만 특성상 시내랑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차도 사야 되고 면허도 따야 되고 이게 좀 큰 부담감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급여가 좀 세다 하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점으로는 저도 약간 교통편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출퇴근이 자차 없이는 좀 힘들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장보다 연봉이 많이 뛰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이 대답이긴 한데요. 조금 올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플렉스를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네. 차도 뽑았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입사 전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항만과 관련된 법령이나 또 항만 관련 용어들을 좀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앞에 허원 씨랑 마찬가지로 항만과 관련된 용어들을 익히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사나 아니면 해운 관련된 인강 같은 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으신가요? 친절하게 동료들이 믿고 이렇게 업무를 맡기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정확성을 높여서 저희 항만공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파이팅! 항상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